자, 그래서 오늘 만원사 요거는 좀 짧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만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좀 잘 읽어지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비교적 우리가 봤던 작품들보다는 조금 이제 근대에 좀 가까워요. 근데 너무 근대도 아니에요. 정족대니까. 그래서 갈래로 보시면 요게 유배 가사예요. 유배 가사. 지금 예비고일 1학년분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한 번밖에 없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유배 가사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유배 가사들은 송미인곡, 하미인곡 이런 류였잖아요. 자, 걔네들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다 제 탓이죠. 어, 또 제발 잊지 마세요. 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만원사는 유배가사인데 그 일반적인 유배가사하고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말단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벼슬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충에 대한 개념은 있긴 있는데 그 충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높지 않은 벼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집안 살림살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귀양 가면 다 자기 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양 잘못 가면 집안이 홀딱 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귀양 가서 매우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되게 인기 있고 많이 읽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 백성들한테는 어쨌든 양반이니까 양반이 어떻게 되는 모습? 골탕 먹는 모습 보면 최고로 재밌죠? 네. 자, 그리고 일반 양반들 같은 경우는 야, 귀양 가면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읽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당시에 귀양 가면 어떤 삶이 펼쳐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만원사입니다. 자, 실제로 수능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이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정리할 거 거의 없이 그냥 쭉 읽어가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남방염천. 남쪽에 화염할 때 염자예요. 뜨거운 하늘. 그러니까 여름이야, 여름. 자,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 바지. 자, 누비 바지가 있는데 옷을 못 빨았어요. 왜냐면 단벌밖에 없죠. 옷이 여러 벌 입는 게 아니야. 귀양화 있으니까. 누비 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선인가. 그래서 굴뚝을 막아놓은 그 천대기 같은 거. 그래서 아주 시꺼먼 게 다 묻어있구나. 왜? 빨지 못해서 옷을. 자, 그래서 덮고 검기 다 버리고. 야, 덮고 검기를 다 버리고 냄새를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옷을 못 빨아서. 자, 그래서 어와 내일이야. 어와 감탄사요. 아,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불쌍하게도 되었구나. 자, 손잡고 반긴한 집, 내 아니 가옵더니. 자, 손잡고 반가워하는 집도 내가 아니 갔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날이 이쪽 빨리 오셔야죠. 아, 저희 집 한번 들려주셔요. 근데, 아, 안 가. 꺼져.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집도 내가 안 갔는데.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자, 등 밀고 내치는 집을 구차하게 내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귀양 와서 내가 머무는 집을 가리켜요. 그 집에서는 맨날 주인이 구박해요. 이따가 그 구박을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야,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좀 머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계속 양반이지만 죄인이니까 맨날 구박해. 그런 집을 내가 구차히 빌어붙어 있어. 자, 옥식 진천 어디 가고? 옥식, 옥 같은 음식, 진수성찬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음식들 어디 가고? 맥반 염장 대오래. 자, 맥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거 백반이라고 하죠? 그게 쌀밥. 맥반은 보리밥. 자, 그리고 반찬은 염장이에요. 뭐겠어요? 맞춰봐요. 소금이랑 그리고 간장 혹은 된장. 그거 반찬으로 밥 먹는 겁니다. 우울하죠? 네. 자, 그리고 대하여대 금의 화복 어디 가고? 자, 금의 금자가 비단 금자예요. 그래서 비단 옷들 화복 그래서 화려한 옷들 꽃 같은 옷 화려한 옷 어디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현순백결 선생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노래방 가서 그거 부르지 않았나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거 불러본 기억 있나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안 불렀어요? 거기 노래 가사 보시면 중간에 백결 선생 떡방한이라고 나오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백결이 그 뜻이야. 옷을 100번 꼬매 입은 거야. 누더기 옷.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옷이 누더기가 다 되었어요. 자,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 아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죠. 귀형 와서. 자,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아여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구나. 자, 그래서 귀형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네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농부를 봅니다. 농부를 보고 다시 느낀 점을 서술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와 감탄사 보리 가을 되었는데 보리 가을 보리는 여름에 수확하죠. 자, 그래서 가을이 아니야. 그냥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 후산 앞산 뒤산이 황급빛이로구나. 자,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그래서 보리 밭을 바라보며 자,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에 저 밭 사이에 굽일하면서 무슨 일 하면서 한가히 비는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그래서 너 보리밥 몇 그릇 먹었느냐. 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인들 무엇하리. 연년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 방아를 쓸어내고 1분은 밥사라고 밥 지어 먹고요. 그리고 1분은 술사라요. 별로 안 빠르죠? 다 읽어지지? 자,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고복. 한포고복은요. 우리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배 두드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포 포식하고 고복 배를 두드려 격양가를 부르나니. 자,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이런 줄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농부는요 어때요? 그냥 한가롭게 그냥 농사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농사일 열심히 하니까 배부르게 밥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농사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자 공명은 아셔야죠? 공명이 뭐예요? 벼슬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자가 뭐를 바라보며 저기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를 바라보며 바로 공명한 것을 뭐해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자, 그래서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농사에 힘썼으면 됐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공명 벼슬길에 나가는 걸 청운의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운이 이 벼슬 쪽이에요. 그리고 백운이 즐거운 것을 백운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을 청운이 알았다면 그러니까 화자가 이 농부가 즐거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자, 탐화봉접, 탐내적, 뭐를 꽃을 탐내는 봉접이야, 봉접. 자, 이 한자 옆에 보시면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무조건 벌레예요, 벌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그럼 봉이 들어가는 벌레, 봉. 뭘까요? 맞춰봐. 한자로 봉은 뭘까요? 봉침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리고 양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벌이에요, 벌. 그리고 접은 사자성어 호접지몽이라고 하죠. 접은 나비. 자, 그래서 얘네들은 벌과 나비는 꽃을 탐해서 뭐 했어요? 그물에 걸렸으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꽃이 뭐겠어? 이 벼슬을 탐하다가 뭐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 뭐가 됐나요? 귀양 오게 되었구나. 자, 결국 벌과 나비는 화자가 되겠죠. 자,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 본문에서.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 벼슬을 한 것을 후회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돼. 왠지 알아요? 이분이 왜 귀양 왔냐면요. 창고직이었어요. 창고직. 창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근데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귀양을 오게 됐어. 그게 걸려.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말단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략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집주인이 구박을 해요. 아유 맨날 집구석에서만 띵글띵글 하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해서 돈 좀 벌어보고. 응, 내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밥값 좀 하면서 살면 안 되겠냐 막 이래요. 그래서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나가서 내가 일은 못하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술이 없으니까 장사나 뭐 만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동냥이라도 해봐라. 가갖고 쌀이나 밥이나 좀 얻어와봐라. 그래갖고 얘가 큰 소리 떵떵 치고 나와요. 내가 동냥 못할 것 같소? 여기서 동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딱 밖에 나와요. 자, 동냥가로 가는 내 신세가 세상 인사 다 꿈이로. 내일 더욱 꿈이로. 완전 꿈이야. 자,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 부기자, 부유하고 귀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빈천자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부기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야, 부자였던 게 꿈이야? 가난한 게 꿈이야? 장주 호적 황홀하니. 자, 그래서 호적지몽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호적지몽 무슨 뜻? 꿈에 장주라는 사람이 나비가 됐는데 너무 꿈이 생생해서 장주가 나비인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는 건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뭐 말하는 거야? 물아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만 여기에선 꿈이 너무 생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꿈이 아니지. 둘 다 현실이지.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정꿈인가? 어느 것이 정말 꿈인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꿈에 대한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전부 이제 일장춘몽하고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한바탕 다 꿈 이런 뜻이에요. 한단치고 꿈이런가. 남항초려 큰 꿈이던가. 다 일장춘몽이에요. 하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자, 그러니까 다 좋은 꿈을 꿨어. 근데 다 꿈이었어. 자, 몽중 흉사 이러하니 새벽 대길 하오르다. 자, 지금 내가 꿈이라면 꿈속에서 되게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양 온 거잖아. 그래서 꿈은 일반적으로 반대라고 하잖아요. 현실하고. 그래서 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 새벽에 대길 하오리라. 새벽에는 좋은 일이 있겠다. 근데 둘 다 꿈이야. 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량 나왔죠? 그래서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가? 살인문에 드자 할까? 살인문으로 들어갈까? 마당에 섰자 하랴. 자, 그렇게 있는데 자, 지나가는 애들이 뭐라고요? 철없는 어린 아해. 아해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달이 온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화자를 애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귀양달이 온다라고 놀렸어요. 귀양달이라고 놀린 거야. 그래서 귀양달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놀리는 말이야, 애들이. 야, 저기 귀양달이다. 막 이렇게 놀린 거죠. 근데 이분도, 이 화자도 귀양달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살잖아. 서울에는 귀양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놀리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귀양지로 아주 각광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애들이 귀양다리라고 맨날 놀린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처음 들었어.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요. 자, 귀양다리 온다고 하니. 고이하다. 이상하다. 자, 다리 지칭 고이하다. 다리 지칭 이상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크게 의미 없어요. 이 다리로 파생해서 자기가 지나갔던 다리, 생각나는 다리 이것들을 쭉 다 서술해요. 그래서 그냥 다리 하면서 그냥 라인만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운율적인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 토다리는 흑다리겠지. 춘정월 15야 상원. 상원은 보름달이요. 상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보름달, 상원, 보름달. 밝은다라. 장안시상, 열두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효금주는 옥효금준 좋은 안주와 좋은 술이에요. 다리다리 배반이요. 배반은 술상. 자, 적성가금은 다리다리 풍류론. 웃다리 아랫다리, 위에 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한자다리, 다리 종류들이네. 두 다리 돌아들어.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뭐 지리 같은 걸 이야기해요. 자, 중촌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호경다리, 마천다리, 아량유 곁다리. 자,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 동대문안 첩다리, 서대문안 학다리,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자, 그래서 다리들을 쭉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금시초문, 귀양다리. 자, 내가 이렇게 다리들을 많이 들어보고 다리들을 다 건너봤는데 금시초문. 처음 듣는다. 뭔요? 귀양다리라는 말을. 이거 하려고 빌드업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수종, 종기가 난 다리인가? 습다리, 습진이 난 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그래서 병신다리라고 귀양다리.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그래서 실족한 거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손길 느리트이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먼다고 한들 그 사이 얼마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서서 뭐라고? 자, 이렇게 서서 손을 이렇게 느려뜨리면 손과 다리가 얼마나 멀겠냐. 손과 다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주요. 그래서 귀양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해줘라? 손이라고 해줘라. 손과 다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 그냥 손이 뭐예요? 손이. 손님이라고 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동명합니다. 동명. 자,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다. 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그래서 이제 동냥하면서 이제 인사해야 되죠?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 자, 내 허리 가히 없어. 그래서 가엾어서 비부 이 비자가 노비할 때 비자거든요. 그래서 머슴들이요. 그래서 미천한 자들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서 없이 차서 순서가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양반쯤의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귀향하러 들어가고요.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 주린중이 들어왔는가. 그 집 사람 눈치 알고 오리 한 말 떠서 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귀향 가가지고 지금 동양 왔죠? 동양 와갖고 동양 한 푼 주세요. 쌀 좀 주세요. 이런 말 못하겠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그 쌀 좀 이렇게 좀 먹을 것 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중얼중얼. 뭔지 알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여기서 뭐 굶주린 중에 들어왔는가 이제 집사람이 눈치 보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아이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안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리 한 마리를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 동양 예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유, 이거 가져가시오. 자, 불쌍하구려. 귀양 온 사람 동냥하는 거 예사이니 이거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동냥 성공했죠. 자, 당면하여 얼굴을 마주대고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보다 감사보다. 자, 그리고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워. 자, 들고 가기 어려워. 자, 보리 한 마리야. 한 마리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그 대박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무게로 하면 아마 한 3kg? 또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느낌?
그런데 얘는 양반이잖아요. 이런 노동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낑낑대면서 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 수문하려. 어느 노비가 운반해 주겠니. 자, 아무려나 저 보리라. 아무튼 저 보리를 지어 보리라. 라임 죽이네. 보리를 쳐 보리라. 자, 그래서 그랬더니 졌더니 어떻게 돼요? 가슴 숙여지려니와 호쭉막은 어리라. 자, 어때요? 어깨에 등에 짊어매니까 어떻게 돼? 무거운 거 짊어매고 가보셨어요? 그러면 옷이 되게 거추장스럽잖아. 옛날에 옷들은 이렇게 도포자로 이렇게 길잖아. 그리고 이거 옷도 길고 여기서 가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짊어매니까 가슴 막 흘러내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옷은 걸리적거리죠. 엄청 불편한 거야. 한 3kg짜리 하나 메고 가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요?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네. 그래서 주변머리가 으뜸인데 변통을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넓은 소매는 국이 질러 품속으로 넣어보니 긴든거리 제법이라 하괴치 아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매를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그 안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긴 옷도 이렇게 해갖고 뭐 묶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고 가는 거야. 자, 그 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다 꿈이로다. 동량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서 당기는 듯 하고 앞에서 미옵는 듯, 앞에서는 또 미는 듯하고 아무리 굽히려도 자빠지지 어찌하려. 머지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에 겨우 오니 천신만고 그때 겨우 왔어요. 그 보리 한 마를 이고 아이고 힘들죠. 자,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그래서 높은 사람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 거. 한출천배 배와 등에서 땀이 흐르는가. 자, 저 주인 거동보소. 그래서 주인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갖고 왔는데 또 한마디 해요. 호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량 하시었어.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 지시었어. 밥산 노릇 하시오니 저녁밥 많이 먹소. 자,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주인이 놀려요. 아이고, 가갖고 이제, 아이고, 동량했어요? 아유, 양반도 별 수 없네요. 아이고, 오늘 밥값 했으니까 식사 이따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량도 한 번이지. 빌긴들 빌어먹긴들 동량을 내양 항상 하랴. 평생의 처음이여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그러면서 동량 다시 안 하기로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 귀향길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을 쭉 많이 서술합니다. 그리고 자, 중력 다음에 나홀로 이 고생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설마 그대로. 자,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 이 서러움을 잊자 하겠느냐. 짧은 낮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곳에 모든 나무가 쓸쓸하고 하늘이 높은 계절인 이 가을에 계절의 흐름이 있네요. 아까 여름이었는데 자, 푸른 대나무는 혼자서 봄빛으로 꽂은 대나무를 베어내어 가지를 쳐서 다듬습니다. 자, 대나무가 나왔죠? 그래서 일반 사대부의 작품이었으면 이러면서 임금에 대한 충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대나무가 변치 않는 것처럼 나의 충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근데 이분은 이거고 낚싯대 만들죠? 그래서 꽂은 대를 베어내어 가지를 쳐서 다듬는 한 발 반이 넘는 낚싯대야. 좋은 품에 좋은 모양의 낚싯대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책 속껍질로 노를 꾸와 낚싯줄을 만들어. 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낚싯줄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걸로 만드네요. 시계 속껍질을 이렇게 해갖고 그걸로 꼬아갖고 노끈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낚싯줄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 물고기? 잘 끊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만들어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씨 좋구나. 새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 고요하여 물고기가 물대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자,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제 동양 못하고 다른 거 못하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결국 즐기는 행동이라고. 근데 이게 자연을 즐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자연보다는 약간 시간 때우기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찢어진 갓을 뒤로 자빠지게 쓰고 집신을 들여 신고 낚시터로 나아가요. 자, 여기서 사자성어 하나만 하고 갈까요? 찢어진 갓에 허름한 돋보. 뭐라고요? 지민아, 알지? 이거라고 해요. 허생자에서 나왔잖아. 나머지는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 찢어진 갓에,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해, 호, 하, 립이라고 하죠. 네. 좀 더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내 놀이 한가롭다. 원근 산천이 홍일을 띄었으니 홍일 붉은 해 그러니까 석양이겠네요. 자, 석양이 지니 만경 창파 넓은 바닷물결이 오로지 금빛이로구나. 자, 낚시를 들이치고 낚싯대를 들이매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이 넘쳐 좋은 물고기가 절로와 묻는. 자, 구태여 취어하랴. 자, 굳이 물고기를 잡겠느냐. 그래서 자치를 취함이라. 자치가 아니라 지칠걸요. 그래서 그 뜻을 취함이라. 자,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백구가 다 놀란다. 백구 나오면 무라일체라고요. 자, 백구야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겠느냐.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임금에 대한 충 살짝 나와요. 살짝. 자, 평생의 궤도님을 사랑하던 님을 천지에 이별하는 사랑함도 좋구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니 수심이 첩첩하여 근심 걱정이 겹겹하여 마음 둘 데 없어 흥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졌구나. 일간죽 담뱃대를 실없이 던졌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자, 임금에 대한 충이 되게 우러나와서 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임금에 대한 충 살짝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돈이 별로 없고 가난한 양반의 귀양 가서 고생한 고생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또 재밌는 가사가 있습니다. 일동장교가 다음 주는 일본 여행 가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끝!